카멜레온 같은 전천후 능력을 가진 이 시대 최고의 대선함 전현무. 타의 추종을 불하는 입담과 탁월한 진행력, 유쾌함과 신뢰감을 동시에 주는 그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았다. 아나운서, 기자 시험에 모두 합격하며 언론계의 그랜드 슬램을 달성할 만큼 지독한 열정과 포기하지 않는 자세. 늘 남들과 다른 생각을 가지고 삐뚤어진 자세가 아닌 남다른 아이디어를 고민하는 그. 끊임없이 자기 개발을 해왔기에 전성기를 맞이할 자격이 충분한 그. 대한민국의 최강 입담꾼 아나테이너 전현무 씨를 소개합니다. 자, 내가 정답이다라는 말은 너무나 쉬운 말이죠. 여러분들 인생의 정답은 여러분들이 갖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뻔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제가 처음에 아나운서가 되기로 결심을 했을 때 지금은 많이 얼굴이 좋아진 편이지만 제가 대학 다닐 때는 지금보다 얼굴이 10년이 늙어 있었습니다. 살도 많이 쪄 있었고, 그러니까 좀 겉으로 봤을 때 호감형 얼굴이 아니었어요. 물론 뭐 꼭 잘생겨야만 되는 게 아니지만 호감형 외모일 때 좀 될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나운서가 된다고 했을 때 그 친구들이 많이 비웃었습니다. 야, 네가 아나운서 하면은 나는 그냥 장동건으로 살겠다 그러면서 뭐 그런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그때도 저는 제 스스로 나는 아나운서가 되면 되게 잘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전현무의 인생은 전현무가 제일 잘 알잖아요. 그래서 나는 될 것 같은데 주위에서는 다 아니라고 했어요. 너 그러지 말고 그냥 열심히 공부해서 대기업 들어가고 안정된 직장을 찾아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굴하지 않고 제가 대학교 마지막 학기 1년을 대학 학점을 포기해가면서 도서관에 처박혀서 언론고시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쭉 공부를 해가지고 KBS에 몰래 한 번에 들어가진 못했지만 3번의 도전 끝에 들어오게 되죠. 들어올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들어올 때 이제 면접이 기억이 나는데, 보통 아나운서 이제 면접을 볼 때는 주로 꼭 나오는 질문이 있습니다. 뭐 어떤 아나운서가 되고 싶냐, 되고 나면 어떤 프로그램을 하고 싶냐라는 질문은 10년, 20년 넘게 나오고 있는 질문이에요. 근데 보통 제가 시험 볼 때만 해도 대부분은 아나운서들이 난 뉴스를 하겠다. 나는 뭐 교양 프로그램, 뭐 도전 골든벨이라든가 뭐 열린 음악회라든가 이렇게 좀 아나운서가 어울리는 프로그램들 있잖아요. 그런 걸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저는 그게 정답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이제 아나운서도 변해야 된다고 생각했었고, 언제까지 바르고 정갈하고 뭐 반듯한 외모의 아나운서들이 방송을 해야 되느냐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저는 들어오면 예능을 하겠습니다. 저는 예능을 하겠고요. 그리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프로그램은 9시 뉴스도 아니고 도전 골든벨도 아니고 전 그저 개그 콘서트가 제일 재밌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 그 당시로 봤을 때는 되게 위험한 대답이거든요. 아나운서가 개그 콘서트와 관계가 없잖아요. 별로 이제 아나운서 되는데 큰 도움이 안 되는 답변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그 면접관 중에 한 분이었던 분이 굉장히 강력하게 전현무를 붙여야 된다. 저건 미래형 인재다. 언제까지 우리가 여태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아나운서들과 방송을 해야 되겠느냐. 저 친구 뭔가 싹수가 보인다. 그래서 제가 KBS에 입성을 하게 되죠. 제가 어디서 조언을 구한 것도 아니고, 그래, 앞으로 대세는 예능이다. 그리고 내가 제일 잘할 수 있는 건 예능이다라고 판단했던 제 자신이 답을 냈던 거죠. 주위에서는 다 말렸어요.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들어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나운서가 되고 나서 저는 그 생각을 바꾸지 않았어요. 들어와서 뭐 여러 교양 프로그램 제의도 있었고 또 뉴스에 대한 제의도 있었고, 왜냐면 그 전에 뉴스 채널에 있었기 때문에. 하지만 저는 너무나 감사한 제의지만 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예능을 하겠습니다. 일생 게스트, 정말 작은 역할도 괜찮습니다. 저는 그냥 예능에 죽고 예능에 살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그러면서 서서히 예능 PD들에게 눈에 띄게 됐고 능력을 인정을 받기 시작을 했어요. 시련이 있었어요. 그 당시 제가 2007년 8년쯤에 한창 방송에서 춤을 추고 다녔습니다. 루시퍼라는 춤을 추게 되는데요. 처음에 그 춤을 췄을 때 아나운서실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너무 춤이 더럽다. 저거는 아나운서가 출 수 있는 춤이 아니고
내 생에 저렇게 더러운 골반은 처음이다라고 하면서 실장님과 팀장님이 너무나 혼을 내셨고 그거는 아나운서가 가야 될 길이 아니다라고 저에게 또 정답을 제시하셨어요. 물론 그 말씀도 네. 기억나시나요? 네. 저 말도 안 되는 몸부림을 저 해피투게더에서만 10번을 넘게 췄습니다. 예. 그 정도로 이제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셨는데 저 춤이 지금은 여러분들 웃지만은 저거 처음 췄을 때는 아나운서실도 그랬고 일반 시청자분들도 쟤 뭐 하는 거야? 비호감이야. 아나운서 왜 저래? 이런 의견들이 있었어요.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파격적인 행동이었는데 저는 스스로 저게 맞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게 맞고 왜냐? 내가 아닌 다른 100명의 아나운서는 저렇게 안 하거든요. 모든 100명이 다 저렇게 똑같을 필요는 없잖아요. 한 명 정도는 저렇게 돌연변이처럼 춤을 추고 골반을 흔들어 제껴도 대세에 지장 없겠다. 그리고 시청자분들이 좋아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갖고 정말 많은 꾸지람과 악플과 이런 걸 봤지만 끝까지 저는 나가는 방송마다 골반을 흔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급기야는 춤을 추다가 이제 못해서 아이유의 7단 고음까지 하게 되는 기억나시죠? 계속된 꿈인 걸까? 제가 처음 만난 전성기였어요. 정말 어디 길가만 다니면 다 야, 너 어제 저녁에 해피투게더 봤어? 해피투게더 봤어? 그 얘기를 들었어요. 물론 아나운서실에서는 분위기가 안 좋았지만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내가 정답이다라고 결심을 했던 포인트는 7년간 KBS 생활을 하다가 이제 프리랜서를 선언할 때였죠. 너무나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KBS에서도 그 당시 남자의 자격이라든가 불후의 명곡 또 가요광장이라는 라디오 프로그램 비타민 스타 골든벨 등등 정말 너무나 많은 프로그램들 저한테 맡겨주셨는데 그걸 다 그만두고 나갔어야 되는 거거든요. 굉장히 엄청난 용기를 요하는 일이었는데 그때도 가만히 제 자신과 대화를 했어요. 주위에 부모님 말씀, 선배님 말씀, 선생님 말씀 다 들어봤지만 다 참고만 할 뿐 결정은 그냥 제가 내렸습니다. 그래, 나가자. 나가는 게 맞다. 왜냐? KBS에서 많은 프로그램들을 했고 더 이상 KBS에 있으면 더 새로운 모습을 못 보여드릴 것 같은 위기의식이 발동을 했고 저는 드라마든 코미디 프로든 예능이든 가요 프로든 뭐든 다 하고 싶었거든요. 그러면 아나운서라는 굴레가 나한테 맞지 않겠구나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망하든 말든 일단 지금 나가자라고 해서 제가 2012년에 나갔죠. 나가서 지금 이제 3년 동안 열심히 노력을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KBS에서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 유학 갔다 온 거예요. 다른 방송사 여러 군데서 이제 활동을 하고 다시 이제 KBS에 제가 이제 KBS 카메라를 보면서 3년 만에 방송하는 첫 무대입니다. 지금 여러분. 예,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감개무량하고 지금 해피투게더의 저 눈뜨고 못 볼 저 춤을 보셨지만 여러분들 기사에서 많이 보셨죠? 10번을 루시퍼를 춰서 제가 열심히 예능에 대한 꿈을 키웠던 저 프로그램으로 3년 만에 MC로 복귀를 하게 됐습니다. 예, 사실 어떻게 보면 되게 드라마 같은 일이고 영화 같은 일이고 지금도 믿기지가 않아요. 사실은 저는 너무나 큰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제가 맡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는데 결론은 전현무 인생을 제일 잘하는 건 전현무입니다. 전현무의 부모님도 아니고 저의 담임 선생님도 아니고 저의 선배님도 아닙니다. 참고만 할 뿐, 경청할 뿐, 결정은 여러분들이 내려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 방송 생활 쭉 한 10년 넘게 하면서 모든 결정을 다 제가 내렸어요. KBS 있다 나간 거, KBS 들어가기로 한 거, 또 KBS에 들어가서 아나운서로 어떻게 활동을 해야 되겠다라고 한 거, 모든 걸 다 제가 결정을 했습니다. 여러 인터넷 댓글도 보고 인터넷 기사도 보고 하면서 제가 스스로 결론을 내린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고등학생도 있을 거고 중학생도 있을 거고 여러 이제 학년에 있겠지만 여러분들 대학 진학 어떻게 해야 돼? 앞으로
대학 들어가면 대학 졸업하면 뭐 해야 돼? 고민되죠. 뭘 해야 될지 모를 때 있잖아요. 그때는 이제 부모님 말씀을 따를 때도 있고 선생님 말씀을 따를 때도 있지만 너무나 좋은 말씀이고 정말 경청할 만한 말씀이지만 그 말씀들은 여러분들이 정답으로 가까이 가는 데 도움을 줄 뿐 정작 결정을 내려야 되는 건 여러분이라는 거죠. 제가 여러분 나이 때만 해도 밖에서 알려주는 정답이 정답일 때가 많았어요. 뭐 어느 대학에 어느 과를 나오면 성공이 보장된다든가 너가 이걸 원해도 야 하지마 헛소리 하지마 너 이거 해 라고 남이 정해주는 정답대로 살면 성공할 확률이 높은 사회였어요. 지금은 여러분 그런 사회가 아닙니다. 꼭 그 대학에 그 과를 안 가도 되고요. 여러분들이 셰프가 되고 싶으면 바로 요리학과로 가시면 되고 요리학교로 가시면 됩니다. 걸그룹이 될 거면 대학교의 실용음악과를 가서 음악을 제대로 공부하면 좋겠지만 정말 내가 당장이라도 내가 장난이 아닌 거야. 내가 거의 랩 수준이 지코야 지코. 내가 거의 로꼬야 로꼬. 이 정도면 내가 지금 대학의 힙합학과를 가느니 당장 어디 동영상 사이트에 올려서 누구에게 인정을 받기 위해서 노력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라고 지금 독려를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게 정답이라고 생각되면 주저하지 말고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뭘 하고 싶은지 그걸 제일 잘하는 건 여러분 자신이기 때문에 부모님과 선생님께 조언을 구하고 말씀을 경청하는 것 되게 중요한 일이고요. 하지만 최후의 결정은 저 전현무가 했듯이 스스로 내리시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올려주세요. 감사합니다. 요즘 네. 마마무보다 인기 있는 전현무의 네. 강의를 들었습니다. 그런 말은 또 다른 안티를 낳습니다. 아, 그래요? 네. 이 한석준 씨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예. 제 개인적인 생각이라고요? 네네. 예, 알겠습니다. 네. 자, 우리 학생 네. 여러분들께서 전현무 씨에게 궁금한 점 질문 붙여주셨는데 그중에 네. 몇 개를 좀 볼까요? 네. 보다 보니까 저도 같은 직장이어서 그런지 네. 저도 궁금한 질문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우선 저 두 개는 좀 비슷한 내용이니까 같이 보면 프리랜서 선언을 할 때 주변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나요? 또 프리랜서가 되기까지 기분이 어땠나요? 네. 저희 프리랜서를 제일 먼저 권유했던 분이에요. 김구라 씨가 저한테 말씀하셨죠. 야, 그 인생 뭐 있니? 인생 일생 이거 아니니? 벌어. 네가 언제까지 잘 나갈 것 같아? 이러면서 이제 제가 나가기 한 2년 전부터 나가라고. 근데 결과적으로 그때 나갔으면 전 망했습니다. 예. 그 말 안 듣길 정말 잘했고. 그리고 어떤 분 같은 경우, 신동엽 씨 같은 경우는 또 이렇게 웬만하면 좀 있는 게 낫지 않느냐. 그런 얘기도 하셨어요. 왜냐면 워낙에 KBS라는 직장이 안정된 직장이고. 그렇죠.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현무야 너 뭐 KBS에서 방송도 잘하고 있는데 뭐하러 나가니? 라는 얘기도 하셨어요. 다 맞는 말씀인데 결국은 이제 다 듣고 제가 원하는 시점에 제가 나간 거죠. 네. 저는 뭐라 그랬었죠? 누가요? 제가 현무 씨한테 뭐라 그랬었죠? 나가라 그랬던가요? 안 물어봤던 것 같은데. 아, 그랬나요? 우리 직접 질문을 하고 싶은 학생들도 좀 있을 것 같아요. 질문하고 싶은 사람 손 한번 들어볼까요? 그래요. 네, 거기 제일 먼저 들어준 학생. 오늘 오신 전현무 씨가 네. 여기 학생들에게도 그렇고 한국 그리고 외국에서도 인기가 굉장히 많으신데 MBC 나 혼자 산다 출연하셨을 때 자소서를 쓸 때는 사람에게 호감을 얻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셨잖아요. 전현무 씨만의 사람에게 호감을 받는 방법이 있다면 무엇인지 듣고 싶습니다. 호감을 갖는 방법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뭐 평소에 이렇게 웃는 낯으로 말을 한다거나 그죠? 우리 한국 사람들이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겉으로 표현할 때 되게 무서워요, 표정이. 제가 비정상회담 하잖아요. 외국 사람들한테 얘기 들어보면 처음에 되게 무서웠대요, 한국 사람들이. 다 이러고 있으니까. Hi, hello, what, 뭐 이러고. 그리고 뭐 이렇게 길 가르쳐줄 때 표정이 안 변하죠. 되게 도와주고 싶은데 표현이 안 되잖아요. 그런 거가 좀 한국 사람들은 좀 그런 게 있으니까 정말 미국 사람들처럼까지는 아니어도 좀 얼굴을 웃는 낯으로 하고 사람들 만날 때 이렇게 미소로 대하고 말할 때 좀 이렇게 명확히 들리게 크게 큰 발성으로 얘기를 해주면 그게 호감을 사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전현무 아나운서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박수 여러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